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나무호가 두 차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단독 확보한 당시 무전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독 보도 더 준비했습니다.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지방선거 맞수들을 만나봅니다. 그 첫 시간 격하게 맞붙은 서울시장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피격인가 아닌가 논란은 피격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비행체로부터 1분 사이에 2번 나무호 선미를 공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파공, 구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두 차례 같은 자리를 공격한 걸 보면 의도적으로 노린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반쯤 나무호는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행체가 타격한 곳은 수면 위, 선미 좌측 하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또 다른 비행체 한 기가 같은 곳을 한 차례 더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 5m, 깊이 7m 크기의 파공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지점을 연속 타격해 피해를 극대화하는 일명 더블탭 방식의 타격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건물이나 대형 유조선 공격에 더블탭 방식은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한 번 때리고 그다음에 돌파하고 있으면 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파괴력을 강화하게 한 목적으로. 비행체가 타격한 곳은 선체의 핵심인 기관실로 나무호는 피격 직후 자력 운항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피격이라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파공, 구멍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뭔가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공개된 내부 사진들을 보면 여러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드론 공격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나무호 선미 왼쪽에 생긴 파공이 해수면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수중이 아니라 수면 위에서 타격한 겁니다. 정부는 선박에 난 파공 위치가 해수면에서 1에서 1.5m가량 위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드론이나 어뢰, 부유기류의 공격 가능성은 낮아진 겁니다. 선박 외판은 50cm 직경의 구멍이 나면서 밖에서 안으로 휘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선체 밖에서 날아온 첫 번째 비행체가 선박을 관통해 평형수 탱크 상판을 때리고 두 번째 비행체도 같은 지점을 타격해 기관실 내부 화재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실을 노린 고의적 타격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 수단으로 이란이 주로 사용하는 샤헤드보다 작은 자폭 드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샤헤드 썼다면은 배가 침수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수킬로 정도의 폭약을 탑재한 탄두를 탑재한 소형 드론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다만 수면 바로 위를 타격했다는 점에 밀어 대한미사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낮은 고도에서 1.5m 고도로 들어왔다는 거는 시스키밍 비행을 하는 대한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두 차례 타격을 받은 직후 기관실이 공격당하고 있다며 당시 나무호가 주위 배들에 긴급 타전했던 무전 음성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우리 배에 구멍이 났냐고 물어보는 그 긴박했던 당시 음성, 광민경 기자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무호가 비행체에 타격을 받은 직후인 현지 시각 지난 4일 오후 3시 44분. 반경 50km 거리 다른 배들이 들을 수 있는 긴급 무전망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배들이 즉각 응답을 하며 나무호의 화재 원인을 묻습니다. What's the cause of fire, my friend? 곧바로 기관실이 공격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It's MM Namo is being attacked on her engine room. 나무호는 가까운 배에 나무호 선체에 파손이 보이는지 확인도 요청했습니다. 혹시 구멍 나고 이런 건 안 보일까요? 제가 폭발음이 두고 들려가지고. 두 차례의 폭발음을 인지하고 선체 파손 가능성도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송신 가능한 공용 무선망이라 나무호 상태를 다른 배가 중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무호 선원들이 피격 직후부터 외부 공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당시 나무호가 긴급 타전했던 무선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피격 직후 퇴선을 외치며 배를 버리고 모든 선원이 탈출까지 준비했던 그 당급했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비행체에 피격당한 나무호. 다급한 목소리로 주변의 배들을 향해 나무호를 버리겠다고 반복해 외쳤습니다. 어벤던십. 피격 직후 곧바로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최후의 선택지를 검토했던 겁니다. 같은 선사 배와의 무전 교신에선 이미 나무호 선원들이 비상 집결지에 모여 대기 중이라고 알렸는데 이는 구명정 탑승 바로 전 단계입니다. 전선은 일단은 머스샷 대기하고 있거든요. 접근하기엔 좀 위험해서요. 상황 판단을 위선에서 가장 잘하실 것 같으니까요. 근처에 있던 HMM 소속 다운호도 나무호 선원이 퇴선하면 구조에 나서겠다며 비상 호출용 채널을 안내했습니다. 만약에 극한에 돼가지고 퇴선하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16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저희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행히 배를 버리고 바다로 나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나무호와 주위 배들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나무호 선장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조사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선장의 진술 내용, 박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나무호에서 이틀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HMM 나무호 선장은 4월 30일부터 사고 장소에 정박해 있었고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무호가 단독 행동 중 공격에 노출됐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피격 대상이 될 만한 특이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선장 진술에 따르면 나무호는 지난 3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역에 머물며 연료유 보급을 위해 인근 해역을 조금씩 이동해왔고 4월 30일부터는 사고 지점에 정박 중이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별도 배를 타고 충격 표면을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박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확인했는데 미상의 타격체가 날아오는 게 보이는 수준이었다. 판별은 현장에서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청와대도 피격이 확인되면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짓진 않고 있습니다. 나무호 CCTV에 이 비행체 장면이 찍혀 있고 비행체 잔해도 수거를 한 만큼 최대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HMM 나무호의 사고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드러나자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피격이 확인되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나무호 자체에 달린 CCTV에서 비행체가 확인된 게 피격으로 결론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나무호엔 CCTV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 선체 후미를 향하고 있던 CCTV에서 비행체가 폭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비행체의 엔진 잔해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단정 짓진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입은 선박이 없지 않다며 공격 주체는 예단해 갖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거한 잔해를 분해하고 분석해 공격 주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란 정부와 주한 이란 대사관, 우리 정부의 1차 조사 발표 이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채널A 질문에도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하는데요. 자, 의도적인 침묵일까요? 아니면 이란 정부도 당혹스러운 상황일까요? 최전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나무호 피격 사실을 밝힌 지 불과 30분 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외교부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We are just you're talking about that some general issue about this accident. If there any question is possible, you ask from Moffat.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오늘 오후 채널A 질의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재차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정부를 표적 삼았다고 했던 국영 매체나 이란 정부 모두 한국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 원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나. 혐오 수비대 쪽에서 지금 모든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혐오 수비대가 외교부에다 보고를 할 이유는 없죠. 이란군의 우발적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란군과 정부의 역할 분담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전 시장에서 자국민들 고치를 이렇게 한 거고 한국을 공격했다라는 거가 갖고 올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프랑스와 중국 측 선박도 피격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란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이 지나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 보도 5시간 후부터 이 나무호 폭파는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은 건 사실인 걸로 이번 조사 때 나온 거죠. 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맹폭했고 여당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럼 이란과 전쟁을 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나무호 폭발 이후에도 정부는 원인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보도 이후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사고 이틀 뒤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달라진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애매한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외계인 UF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방 외통위원들은 이란의 공격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가 된 것입니까? 이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프랑스처럼 군함을 보내고 인도처럼 대사를 조치하자는 것입니까?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이란과 전쟁이라도 해야 하냐며 고립된 선원들 안전보다 정쟁이 더 급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좀 풀어봅시다. 나오긴 했지만 일단 누가 공격을 한 거예요? 이란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이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 거냐 이렇게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외부 공격이 확인된 이상 이란 외의 다른 나라 공격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도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시인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라면 뭘로 공격했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자, 나무호에 난 구멍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박 외부 강판이 밖으로 터져 나오듯이 밖으로 휘었습니다. 비행체가 뚫고 들어간 뒤에 배 안에서 폭발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구멍을 못 봤을 때 의심했던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는 아닌 겁니다. 기뢰나 어뢰는 부딪히면 바로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자폭 드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선체에 난 구멍이 가오리 모양처럼 생겨서 비슷하게 생긴 샤헤드 드론이 거론됐지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샤헤드 드론은 날개 폭만 3m에 달하다 보니까 선체에 난 구멍이 직경 50cm, 그보단 작은 규모로 보입니다. 자, 그럼 뭐 드론 공격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 공격 궤적만 보면 드론보단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피해 부위가 해수면에서 아주 가까운 배 아래쪽인데 드론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낮게 날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대한 미사일을 낮게 직선적으로 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 하지만 미사일이라고 하기엔 피해 규모가 좀 작아서 일단 드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피격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단정 못 지었던 거예요, 그럼? 이 배에 난 구멍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화재 때문에 사고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고요. 이게 워낙 낮은 곳에 구멍이 났다 보니까 주변 선박들도 육안으로 식별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배가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물이 찬 것도 아닌데 동시에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 이건 확인은 하면서 조선소에서 배를 들여 올려 볼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사고 직후에 피격
이란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국 군함들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로 감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관련 정보를 들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이 정보가 있는데도 안 알려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 없이 압박용으로 이란 공격을 단정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란이 공격을 했다면 대체 왜 때린 겁니까? 이게 일단 같은 지점을 2번이나 공격했다는 건 GPS 설정을 의도적으로 맞춘 거라서 고의성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 피격 시점인 4일, 이날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작일이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프랑스, 태국 등 여러 국가 선박들이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만 겨냥했다기보다 통제권을 과시하려다 우리나라 선박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이 정도면 근데 이란 정부가 뭐 맞다, 아니다,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중동 전문가들이 주한 이란 대사관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란 정부가 진짜 몰랐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건데요. 실제로 이란은 특수하게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알려줬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야, 우리 정부 어떻게 한대요, 이제? 우리 정부는 오늘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도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공격 주체가 이란으로 확실해지면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 발생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은 외부 공격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 not warning you more. If you do not obey my order, you will be destroyed. This is Sabah Navy. 현장 조사 결과 이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확인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사를 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네, 외교부가 공개한 나무호의 사진이 저희가 지금 여기 띄워놨는데 함께 보실까요? 깊이는 7m, 폭은 5m짜리의 어떤 공격, 저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임이 휘어진 방향이 저렇게 된다고 하고요.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선박을 타격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 번 때리고 나서 1분 간격 뒤에 또 다른 비행체가 와서 2번이나 공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모양만 봐서는 일단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됐는지는 조금 상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공격을 받으면 이런 식의 흔적이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제 비행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사체라는 표현이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비행체라는 표현이 나와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안에 분명히 이제 폭약이 내장돼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로는 비행체라는 특성답게 이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또 한 가지로 운동에도 같이 겹쳐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체 외판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약간 뭔가에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좀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뚫렸다기보다는 기관실 내부로 충격이 전해질 정도의 공격이 바깥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번 조사에 좀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단원을 보면 선박 그 일종의 사고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된 분들이 주가 된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뭐 주체는 아직 정부에서 뭐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약간 무기적인 성격이 있다라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었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자폭 드론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사단원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사단원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저 비행체의 성격과 관련돼서 좀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물론 지금 나온 것은 1차 조사라고 하고 어떤 이제 발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박 내부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다 보니까 CO2를 가득 채워서 화재를 진압했었던 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구멍이 뚫린 방향이 저렇게 안에서 보니까 바깥이 좀 비칠 정도로 상당히 좀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원삼 교수님. 화재가 발생한 쪽이 저쪽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도 파손 정도가 많이 심해 보이네요. 예, 배 안쪽으로 7m 정도가 파손이 됐다고 하니까 충격이 상당히 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혹시 내부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었는데, 근데 이 배가 작년에 새롭게 진수된 새 배랍니다. 그러니까 내부 화재로 인해서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였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위험, 인화 물질이나 이런 것도 선적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력한 어떤 이 폭탄에 의해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냐 아니면 미사일이냐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지금 대체적인 견해는 이제 드론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큰 걸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예, 김대웅 의원님. 그래서 보통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연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기관실 같은 경우에는 인화 물질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탑재되어 있는 폭약이 터진 다음에 내장된 연료가 또 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에 저렇게 이렇게 그을음도 있고 한 걸 보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예.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저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고요. 채널A 취재진이 나무호 피격 직후 무전 음성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인근 선박이 화재 원인을 물어보자 기관실이 공격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무, now engine room fire, now engine room fire, abandon ship, abandon ship, abandon ship. What's the cause of fire, my friend? Friend, what causes of fire? HMM Namo is being attacked on her engine room. 선원들은 당연히 이 배의 위치라든지 배의 어떤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어느 쪽이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건 알았을 것 같고요. 인근 선박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기관실에 불이 났다, 기관실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발음이 2번 들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몸으로 느꼈을 거잖아요. 그렇죠. 충격 정도로 봤을 때 이건 외부에서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일 경우와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드론이나 미사일로 이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충격, 쿵 하는 소리가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한 그 선원 같은 경우는 이쪽 척추 쪽에 조금의 어떤 부상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아마 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이제 이 서로 교신에서 주목받는 게 공격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기관실이 공격받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 정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불이 났다, 뭐 그다음에 뭐 내부에서 어떤 화재가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당시에 보면 나무호 기관실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물에 가라앉은 부분이 아니고 물에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배들이 봤을 때 이쪽에 프로펠러하고 이제 주로 어떤 방향 타 있는 그쪽 방향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뚜렷하게 지금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물이 이제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올라오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보면 분명히 저 한 7m 정도 되면 꽤 큰 어떤 이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건 초기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정부는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다, 내부 화재인 것 같다, 뭐 등등, 그냥 배가 공격받지 않았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헷갈린 겁니다. 지난 4일 날 이미 이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이 배를 당시에 이제 엔진이 고장 나서 예행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인선들은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장면들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었던 것인데 글쎄요, 너무 이제서야 저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을 하지 않았고 조금 더 확인,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발사 주체나 기종 등 확인에 제약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주체가 이란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윤삼 교수님. 예. 근데 이란 정부도 부인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관영 매체에 보면은 우리가 한 거 맞다라고 보도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계속 신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란 쪽에서 얘기한 두 가지 견해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와는 공식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특사도 파견된 적도 있고 해서 정부 간의 관계는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반해서 지금 혁명수비대는 또 그거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었던 그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공격하기 쉬운 그 목표물들을 이제 탐지해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발표를 한 거에 반해서 이란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최전방에 있는 혁명수비대에서는 사실 그게 호르무즈에 떠 있는 배들이 어느 나라 배인지 정확히 모른답니다, 잘. 그러니까 이게 한국 배인지 중국 배인지 잘 모르고 실제로 중국 배도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과는 제일 가깝다는 중국 배도 당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 미국 쪽의 그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공격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꼭 한국 배다라고 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쉬운 상대 목표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 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에너지 수입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참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술적인 걸 좀 더 파악해봐야겠다 하면서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군사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제 드론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란제 드론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연달아 똑같은 지역을 대한미사일이 정확히 맞춰서 타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드론의 경우는 이제 가능하고요. 더블탭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사이드 136 드론 등을 활용해서 민간 선박 후미를 타격한 이런 선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의문이 이제 파공 구멍이 발견된 게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누가 봐도 쉽게 눈에 띄는 큰 구멍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격 이후에 이 현장을 확인을 해봤을 텐데 상당히 의문이고. 네, 저희가 AI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나무호의 모습을 한번 호르무즈 해협 위에 띄워보았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두 차례 1분 간격으로 2번의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1차 타격 이후 1분 후에 2차 타격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용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이 자폭 드론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많이 한번 설명드렸던 드론인데요. 샤헤드 드론 공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탄도 중량이 50kg 정도 되는데 2번이 갔다라고 하니까 한 100kg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거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대웅 위원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분 간격으로 2번 공격한 거 이거 더블탭 공격 얘기를 하던데요. 드론 전술 쓸 때 자주 등장하는 전술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샤헤드 136 가능성을 좀 낮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시네요, 유용원 의원과. 샤헤드 136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배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로는 샤헤드 136 자체가 비행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피격당한 나무호를 보면 거의 홀수선 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미사일 쪽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고 있는데, 네. 좀 이번 정부의 이 발표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좀 CCTV 영상을 외교부가 차라리 공개했으면 오히려 이런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한 지점에 샤헤드 136이 2번을 맞추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샤헤드 136은 우리가 잘 아는 GPS라든가 관성항법 장비를 써요. 그리고 고정된 건물이나 이런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 낮게 날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사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에 근접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해수면에 붙어서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격된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대한미사일에 가까운 형식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한 가지 좀 빗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직으로 맞기보다는 좀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터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저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갔으면 이 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타 장치, 그다음에 스크류 같은 게 만약에 타격을 받았으면 아마 나무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부분은 좀 피해서 맞았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샤헤드 드론보다는 이 이란 대함 순항 미사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네요. CCTV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한 발사 주체, 그리고 어떤 무게로 공격을 받은 건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상한 것보다 선박의 피해가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이제 사망자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한 언론이요, 현지에서 선원들이 지금 두바이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선원들을 좀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는 거절했다고 하고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허리보호대도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눈 주변에 멍자국도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전은 변호사님, 생각보다 선원들이 배 안에서 받았던 충격은 뭐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현지에 있었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채널A 단독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화물질에 의해서 화재로 폭발하게 됐을 경우엔 화재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화재는 굉장히 오랜 시간 타다가 폭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있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화재가 되는 거꾸로 가는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 어택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공격인 게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드론 공격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는 게 미사일로 같은 위치를 2번 타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뚫고 들어갔을 건데 지금 빗맞다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터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영원 의원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럼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이란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고, 유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쭉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하자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뭐 방화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후속 보도하고.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고 자신 없으니까 일단 뭉개고 화제입니다 라고 해서 사고 원인을 사실상 속인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 노선을 탈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 외교적으로 미아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나를 어느 쪽으로 떠밀게 하는 이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은 땅에다 머리를 쳐박은 타조꼴이 돼버린 셈인데, 사실 우리가 뭐 전쟁하자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란이랑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게 과격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유영원 의원처럼 누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인데, 이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게 뭐 입틀막이랑 정보 차단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정부도 여러 가지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음 순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어제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서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안보실장님 브리핑은 선박 피격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두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o. We are just you're talking about that there's some general issue. If there any question is possible, you ask from MOFA. 네, 어제 저녁에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외교부는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이란 소행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주한 이란 대사를 불렀거든요. 이원삼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단 이란에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혁명수비대 언론 매체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 공식 그 언론에서는 안 했다라고 했지만 혁명수비대에서 운영하는 그 매체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격을 할 만한 이유가 이란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미국서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란은 이 전쟁 초기서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뢰 제거나 선박의 안전 통행 같은 것은 이란이 한다,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통제권을 이란이 확실하게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쟁 전후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호르무즈에 관한 게 더 힘들 겁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 실제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이 이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란이 이렇게 제3국에 대한 배를 일부러 공격을 함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 어떤 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겁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도 이란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란 내 이란 정부의 대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란 대사관에서는요, 이란 군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다만 의도치 않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마치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공격이 벌어졌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관영 매체 프레스 TV에서는 새 해상 규정을 위반해서 표적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현정 위원님. 네. 쿠제치 대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게 하는 말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란의 대응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좀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는 외교부가 이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이란 지금 쿠제치 대사를 소환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최소한. 자, 그러면 당신들 지금 이쪽 매체에서는 혁명수비대가 했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안 했다고 그러고 당신들의 주장이 뭐냐, 입장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물었어야 됐어요. 특히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페지스키안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물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막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의 재산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피격을 당했으면, 화재가 났으면,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청와대나 외교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주한 이란 대사한테는 물어보질 않죠? 이제서야 이미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란 대사도 본인이 외교부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지금 캄보디아 사태라든지 등등 터졌을 때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말 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국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란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피격을 해도 아무나 못하는 나라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우리가 자꾸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에 뭐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예. 지난 4일입니다. 벌써 네. 일주일이 넘었어요. 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꽤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부가 시시콜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실무 회의가 열린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이란 공격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보를 파악한 거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By the way, their ship was shot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and I think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한 이후에 한국도 이제 나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프로젝트 프리덤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이라고 그냥 단정 지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김대영 위원님.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란 소행으로 점점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서요. 만약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도 좀 공유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외교부는 이제 비행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드론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날아가는 이 항적 정보, 그러니까 레이더로 파악된 항적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사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대이란 군사 작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정찰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에는 다양한 미군의 정찰 수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드론 혹은 미사일과 관련된 항적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감청이죠. 공격 전이나 공격 후. 그러니까 드론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우리 그 나무를 특정할 수 있는 탐지 수단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해서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에 어느 방향에 어떤 배가 있다라고 알려주려면 통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통신을 감청한 정보도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죠. 미국은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알려줬냐? 당시 현장에서 왜 안 알려줬냐? 위험성을 예를 들어서 인근 선박에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전파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미국은 이번 나무 폭발 화재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려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도 아마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폭발 사고 이후에 정부 입장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게 지난 4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4일 저녁이었고요. 미성락 실장은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배 자체가 기울어졌다거나 침수가 벌어진 건 아니었다 보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는 외교부에서 1분 간격으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2차례 타격을 받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추가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인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공격 주체를 조금 더 특정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삼 교수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란인데 왜 이란이라고 얘기를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격이 이란의 소행일 것이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에 우리가 참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무도 참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좀 시간을 좀 버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파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호르무즈를 지금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주체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는 하고, 그렇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주도하는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해 부대가 또 작전 반경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요, 근데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그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를 안 엽니까?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부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 아니, 대한민국 자산과 국민이 다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게 정쟁입니까? 본인이 가족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숨긴 게 아니고. 피격이 됐다 그러면 이란에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란 대사를 소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봤는지 그건 의문이고.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프랑스처럼 군함을 보내고 인도처럼 대사를 조차하자는 것입니까? 네, 오늘 여야가 엄청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쪽짜리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민이 공격당했을 때 입 다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밑에 두 분은 장군 출신인데요. 강선영 의원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패가망신한다더니 왜 침묵을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까지 겨냥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앞두고 너무 정쟁화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아까 보신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시간에 별도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네, 성일종 의원 글 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란이라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느냐, 그러면 미상의 비행체가 UFO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민주당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확인된 사실은 우리 남우호가 공격당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이걸 누가 공격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언론 보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의심이 간다고 하지 확정을 못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잘못 그냥 오해해가지고 뭐 공격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그러다 나중에 잘못되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책임질 건가요? 그래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그런 얘기는 저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공격을 한 것이 이란이라고 밝혀지면 이란이 미국과의 교전 중에서 뭐 실수로 한 건지,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책임질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사고 비례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일을 뭐 꺼내 들면서 뭐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